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시즌4 첫 방송 101화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즌4로 돌아왔습니다. 미곰 인사드립니다. 야, 안녕하세요. 와이큐체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사실 저희 송치미님도 같이 하시기로 했는데 송치미님 오늘 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셨습니다. 아쉬워. 네, 그리고 저희가 시즌4를 시작하면서 한 번에 거의 한 달치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서 못 오시면 거의 한 달 동안 못 우리 한 4주 뭐 이렇게 방송에 못 나오시고요. 아프거나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댓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시즌4는 이런 느낌으로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즌4 시작하면서 새로운 크루원들이 들어왔어요. 우선 이번 방송에서는 한 분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예전부터 들으셨던 청취자분들은 반가우실 텐데 방금 저 얘기할 때 웃음소리로 이미 알죠. 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러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타예요. 오, 인력 돌려막기 끝판왕. 아니 그래도 되게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마르타님 하차하신 이후로 안 들으시는 분들도 좀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진짜요? 예. 아, 진심으로? 네, 청취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맞아. 뭔가 되게 감동이다. 예. 그렇게 자존감 회복하고 가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분명히 댓글에서도 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댓글 타임 없이 그냥 저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4를 시작하면서 없어진 코너들도 있고 새로 생긴 코너들도 있는데요. 오늘 청취자님들께 선보일 첫 코너는 물론 청취자님들은 이미 그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첫 코너는 뉴스앤조의입니다. 조이. 근데 저는 조의 하니까 조의 아파트라고 영화 혹시 아세요? 옛날 영화. 처음 들어봐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나오는 거. 네. 그 명작을 못 봤다고요? 저 그거 그게 못 봐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러시군요. 그 그러니까 조라는 주인공이 아파트 사는데 바퀴벌레가 막 여자친구한테 막 대신 고백도 해주고 막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하트로 맞아요. 막 그런 게 있었다고요? 예, 아예 처음 들어보네. 고전입니다, 고전. 고전. 네, 뉴스앤조이는 교계 또는 교회들이 나온 뉴스를 가지고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명은 저희 기독교 언론사 뉴스앤조이에서 따왔고요. 보통 교계나 교회 뉴스가 즐겁고 행복한 뉴스보다는 좀 슬프고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 조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라임이 좋아, 라임이. 그리고 실제로 뉴스앤조이에서 기사를 가져올 확률이 높기도 해서 90% 이상이죠. 예. 근데 이게 뭐 저희한테 뭐 제재가 들어오진 않겠죠? 이렇게 쓴다. 오히려 광고를 줘야 되지 않을까? 오. 맞아. 좋아할 것 같은데. 거기도 거지여가지고. 잘 알잖아요. 저 여담이지만 아기가 생기고 저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니까 수입이 엄청 줄었어요. 진짜 뭐 그 배를 골무면서 제가 살았는데 그래서 웬만한 후원들 다 끊게 됐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뉴스앤조이도 그때 끊었다가 최근에 다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좀 살만해졌나 봐요. 네. 다시 복직을 했거든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이제 살겠더라고요. 그럼 복직했어요? 네네. 아, 와이프채님도 후원하시지 않나요? 저 후원하죠. 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장기 후원자. 과부의 두랩돈을 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한 무슨 모임도 막 하고 가시지 않았나요, 그때? 예전에 막 뭐 정기총회나 그런 거 있으면 갔었는데 요새는 귀찮아서 안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와이프채님은 목소리가 워낙 특이하셔가지고 관계자분들이 누군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몇 번 뵀으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앤조의 첫 뉴스 제목은요. 용역 동원의 교단 탈퇴하고 이름 바꾼 교회, 법원 공동의회 결의 효력 정지입니다. 이거는 10월 24일 뉴스고요. 이용필 편집국장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저 그러면 먼저 이 뉴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있는 거야? 예, 분량을 위해서요. 왜냐면 저 기상청 제가 시즌 4를 돌아오면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또 갑자기 사담이 들어오는데 시즌 4를 시작하면서 저희 크루원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물음표를 좀 줄여야겠다. 시즌 3에서는 거의 물음표 살인마처럼 저희가 물음표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특히나 우리 책 할 때 책 내용을 모르겠다. 너네가 무슨 내용을 하는지 떠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우리가 미끌론이든 뭐 이런 것들이든 영화든 안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어렵다 해서 좀 친절하게 이 뉴스도 읽어드리고 몇 주 뒤에 나올 미끌론도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 3하고는 좀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다음 뉴스 기사, 그리고 기사가 좀 짧아가지고 맞아요.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한 상태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 명칭을 바꾼 결의를 한 서울 마포 비읍교회가 법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비읍교회 이름을 까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떴어요 혹시? 뭐 뜨진 않았지만 기사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기사를 안 보셨군요. 멋져 걸렸네. 역시. 저 오늘 못 올 뻔해가지고 사실 네. 좀 헐렁하게 왔습니다. 죄송해요.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0월 20일 비읍교회 이아묵의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낸 공동의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올해 5월 28일 공동의회를 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을 탈퇴해 무슨 교회인지 알 것 같네요. 예장 개혁 회복 교단에 가입하고 교회 이름도 변경하는 결의를 한 바가 있다. 당시 이 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용역 직원을 앞세워 반대 교인을 제지하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비읍교회 공동의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장 백석 교단 헌법에 따르면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교회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공동의회가 열린 5월 28일을 기준으로 이 목사는 당회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 회의를 주관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교단 탈퇴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게 명백하다고 했다. 이 목사 측은 출석 교인 3분의 2 찬성 결의가 있다며 교단 탈퇴와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동의회 당시 결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이 목사가 90명 입교인 중 72명이 출석해 찬성 51명, 기권 21명, 반대 0명으로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고 통지했다면서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 수가 정확하게 집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회가 크지 않네요. 90명. 그러게요. 근데 뭔 내용이에요? 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끝까지 많지? 들어주세요. 네네네. 결국 법원은 향후 법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반대 교인들이 낸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동의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 40여 명은 5월 28일 공동의회 이후 지금까지 외부에서 따로 예배를 해오고 있다. 이들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오는 일요일부터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아무개 집사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도 이 목사가 당회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아무 권한과 지위가 없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음 주부터 예장 백석 총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과 함께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거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항거하겠다. 이 목사의 측근이자 참모 역할을 하는 김아무개 씨도 가처분은 항거할 거다. 안 받아들이면 본안으로 가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네, 이렇게 기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읽느냐고. 일단은 뭐 마르타님께서 뭐 말이 너무 어려운 표현이 많아가지고 예, 전 지금 네. 제 뇌가 도파민에 너무 절여진 상태인 걸 감안하더라도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 알죠. 알아. 저도- 진심? 네.
그럼 이거 좀 줄여서 요약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그 마포 비읍교회가 있는데 네. 얘네가 의회를 열어가지고 공동 네. 모임을 회의를 열어서 음. 교단을 탈퇴하고 교단 명칭을 바꾸자 그걸 안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예, 그렇게 내세웠는데 거기 목사가 그 이목사인데 그 목사가 자기 지지한 교인들이랑 용역 지원 한마디 깡패들을 앞세워가지고 네, 용역 드래곤 반대- 파워 네. 영어로. 반대파를 아 웃었었죠? 제지하고 그냥 강제로 그냥 안건을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 반대파는 당연히 빡쳤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법원에다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그 공동의회가 얘들 내린 결의 그 결의가 그 교회 명칭이랑 그 교단 탈퇴하는 거 그거가 무효다, 효력 정지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고 당연히 이 목사에서 그 항고하겠다는 건 이 항고 뜻은 아시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그거 너무 하는 거죠.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물 뿌려버린다 진짜. 간만에 만나가지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아무개 목사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아무개 목사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패널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YQ채님 의견부터 좀 궁금하네요. 마르타님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짧아서 기사가 짧아서 좋았고요. 생각보다 짧아서 금방 끝났네. 두 번 읽었습니다. 또 첫 방송이니까 또 네. 가볍게. 그래서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반대 세력들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강제력을 동원한 거죠. 뭐. 네. 한마디로 그냥 자기 대로 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좀 배경 사건은 이 비읍교계가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백석교단이에요. 예장 통합, 예장 합동처럼 예장 백석 교단에 있거든요. 근데 이 백석 교단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그 누구죠? 교단 총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하는 분이 장땡땡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점으로 그분이 계속 회장을 그 장기 독점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아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그 교단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썩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제가 알기로는 백석교단이 한번 뭐 갈라졌나? 그래가지고 나눠졌다가 근데 그 나눠진 거에서 또 나눠진 사람들끼리 또 나눠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백석교단 쪽이 엄청 시끄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목사가 뭐 백석을 탈퇴를 하고 예장 개혁 회복 교단 그러니까 예장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예장에서 이 개혁 회복 그러니까 어떠면은 좀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이 썩고 있는 이 교단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진정한 교회, 진짜 이 교단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모임으로 교단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좋은 명목하에 이 일을 벌인 건데 이 문제는 이거죠. 용역을 쓴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써가지고 반대파를 이렇게 의도는 굉장히 선한 의도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용역 본 적 있으세요? 뭔요? 실제로? 그냥 TV에서만 봤어요. 네네. 사실 엄청 되게 험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곰님 같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아무개 목사가 가진 이 선한 의도를 실행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아무리 의도가 선했다고 하더라도 여자 때문에 아닐까요? 여자? 응. 왜요? 무슨 여자요? 갑자기? 교단에서 네. 이혼을 못하겠다거나 아, 아니면은 신박하네. 역시 마르타님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신박하네. 그 헨리 몇 세였죠? 맞아요.
헨리 8세였나요? 왜 교황청하고 네. 분리돼가지고 성공회로 자기가 나왔잖아요. 네. 네. 아, 그게 그런 그렇게 느낌으로 나오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때요? 꼭 그것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그게 영향이 신박한 있었겠다. 접근. 원래 그 누구지? 어느 방송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끝은 그거다. 시정이요? 시오시오시다. 그러니까 우리 저희 네. 시즌4 첫 방송 사안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런 예.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뭐, 있죠. 예, 뭐 비자금이나 아니면 여자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약간 음. 더럽다기보단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 무력을 쓰면서까지 하는 거면은 진짜 꼭 이걸 이뤄야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음. 이 목사가 90명의 입교인 중 72명이 출석을 해서 뭐 찬성이 51명, 기권이 21명, 반대가 0명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반대하는 교인이 40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 자체도 뭔가 신뢰롭지가 않고 뭐 그 용역들을 그냥 교인처럼 이렇게 투표를 거슬하게 한 건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자기는 선한 의도로 했기 때문에 과정을 용인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이 떠올랐냐면 제가 청년 생활을 되게 오래 한 교회, 제가 기상청에서 교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독립교단이었어요. 카이캄. 근데 이 카이캄이 된 계기가 전에 담임 목사님이 횡령을 좀 했었던 거예요. 오. 옛날 교회 스타일로. 그러니까 예장 통합 측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 어디 남성교회, 뭐 어디 교회, 뭐 이렇게 교인이 저희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으니까 좀 교인이 많고 뭐 선교회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선교회에 뭐 돈이 들어와 100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은 50만 원을 목사님이 갖고 50만 원을 그 선교회에 주는 거예요. 오. 이야, 뽀찌를 그렇게 했대 뭐. 그러니까 늘 목사님을 통해서 돈이 들어와서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 모으셔서 뭐 하셨어요? 궁금하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회식했대요 회식. 뭐 선교에 뭐 사용한다고 해서 막 몇천만을 가져가고 뭐 이건 좀 부수적이긴 하지만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뭐 교사로 뭐 꽂는다던가 뭐 이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좀 깨어나가지고 우리 이 횡령하는 목사 몰아내겠다. 우리 당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쫓아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용역을 데려와서 교회를 점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못 들어오게. 그래서 교인들이 밖에서 목사들이 근데 되게 추하다. 전문적으로 쓰는 거 용역업체 있나? 뭐 그런가 할렐루야 용역, 하나 용역 그런 것처럼. 요단간 용역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리고 있을 수 용역 있지. 뭐 이런 제가 거. 보면은 저도 교회에서 용역 동원한 걸 몇 번 듣긴 했는데. 네. 맞아요. 옛날에 한기총에서 막 총회 때 막 가스총도 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시위를 해서 그래서 물러가라라고 해서 어쨌든 좀 빠졌어요. 그때는 용역이랑 담임 목사가 빠졌는데 그래서 근데 교단에서 우리 다른 목사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그 통합 측에서 너네 여기 교회 목사 받아라. 그렇게 해야지 너네 이 교회 이름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꽤 오래돼서 지금 한 70몇 년 됐으니까 오래됐다. 네, 오래돼서 좀 그 교회 이름이랑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서 너네 이 교회 이름 쓸 거면 이 그 횡령한 그 목사를 담임 목사로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싫다. 우리 하지 않겠다 하고 교단을 탈퇴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확실히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런 목사의 문제가 있어서 교단을 탈퇴하고 그냥 자체적인 길을 걷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번 뉴스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좀 주체로 해서 그 교단의 그런 사실 상황은 잘 몰라요.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백석교단은 문제가 좀 있었고 그거에서 나와가지고 좀 개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드래곤 파워를 썼으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화요? 네. 정당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요? 아닌가? 할 수 있나? 미안해. 다들 입이 굳었어. 아니 그리고 사실 네. 머리가 안 돌아가. 송치미님이 있으면 송치미님이 또 한창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빈자리가 느껴지네요.
아쉽네요. 정당할 리가 없죠.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근데 내가 만약에 권력자야. 어느 단체의 권력자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이건 너무 하고 싶어. 그럼 저도 무력을 쓸 것 같긴 하거든요. 드래곤 파워를요? 네, 네. 드래곤 파워든 내가 뭐 격투기 배워서 진짜 뚜까패든 네. 저는 진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명예를 안 주는 것 같긴 권력도 안 한데 주고. 권력도 안 주고 근데 하는 것 왜 같긴 돈도 안 한데 주고. 왜 한테 권력을 줬어요? 그분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 국정원 여기 어차피 국정원 잘릴 관계자분들 우리는 관계 없고요. 여기 YQ채님 개인의 개인적인 네. 발언입니다. 국정을 안 써요. 검찰 쓰지. 예. 아 근데 이게 정당할 리가 없고 그 강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용역 동원하면은 그것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데 솔직히 교회는 더 화해랑 용서 그리고 대화랑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교회에서 용역 동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일단 방법이 너무 잘못된 거죠. 접근법이. 그막뭐 화합 이런 건 진짜 사실 너무 아름답고 이론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나도 그럴 것 같은데 권력이 내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사기업이나 뭐 그런 네. 이익 단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건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근데 사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안 그런 교회도 많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내 재산의 일부가 됐거나 아니면은 기업처럼 변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교회도, 이 교회 목사도, 이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일구고 내 거니까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가 네. 컸겠죠, 뭐.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괜찮다,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붙어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목사가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도 물론 잘못이지만 거기 지금 붙어서 다니는 성도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찬성 측 느낌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었던 일인데 제가 강서구민이거든요. 네. 근데 강서구에서 얼마 전에 구청장 선거를 했었어요. 아, 보궐선거했죠. 보궐선거를 했는데 재미난 선거. 네. 근데 제가 그 엄마 아는 분이 이제 그 구의원 3선까지 하신 분이셔가지고 그 지역 유지는 분이 저한테 이제 여기 알바 하루 해볼래. 대박, 진짜 꿀알바요. 5시간에 11만 4천 원 줬거든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건데. 근데 이야. 제가 그 분이 이제 어쨌든 그 더민주당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걸이 명찰에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낙하산. 네, 근데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다 이제 저처럼 이제 연결돼서 그냥 알바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투표 뭐 부정행위가 일어나진 않는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옆에 계신 한 분이 계속 막 아닌데 이게 아닌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지 이랬는데 막 주무관님들 부르더니 이거 부정투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무관님들이 이게 실화라니. 당황해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 이제 이랬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 이랬더니 그 기표하는 기표소가 뭐 규정이 안 맞는다고 우리 당에서 그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관님들이 선관위에서 확인도 했고 자기네가 여러 방면으로 심의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 이랬는데 아니래. 자꾸 이걸 사진을 찍어서 자기 당 관계자한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러니까 뒤에 계신 아줌마 한 명이 화가 나서 조용히 하고 우리는 그냥 할 거만 합시다 이랬더니 이 아줌마가 급발진해서 그 아주머니 멱살을 잡았어요. 멱살을 잡고 명찰을 딱 보더니 너 어느 당이야? 그러더니 진짜 이거 싫어해요. 그러더니 막 너 이거 선거 지금 회방하려고 왔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관님들 화나가지고 자꾸 이러시면은 강제퇴소 시킨다고 이랬단 수당 못 말이에요.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깨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더라고요. 수당을 진짜. 받아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근데 그 아줌마는 수당보다 더한 목적이 있다. 근데 이게 제가 7시간 이제 7시간이 있는 거고 2시간,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휴게 시간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휴게를 가졌는데 이 아줌마는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진짜 가만히 계속 쳐다만 봐서. 침묵시이네, 침묵시. 근데 제가
아주머니한테 이제 둘이 있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식사 안 하세요? 시장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괜찮대요. 자기는 이 선거가 너무 중요해서 봐야 된대. 그래서 아, 네 이랬어요. 근데 애국자지, 아주머니가 애국자. 애국자지. 근데 나보고 갑자기 명찰 보더니 더민주당이니? 네. 제가 거기 소속은 사실 아닌데 그냥 이렇게 왔다고 연결돼서 이랬더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피우고 있대. 근데 저 진짜 내가 깜짝 그걸 놀라서 미처 몰랐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이게 공론화가 된 적이 있나요? 저 진짜 처음 들어요. 이랬더니 아주머니가 아가씨는 당연히 모를 거래. 이건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다른 거 보는 루트가 있나 봐. 그러니까 그 내가 비밀 정보들이 오가는 루트가 있죠. 그러니까, 모튜브라고.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이랬더니 자기네 당에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료가.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러니까 아가씨도 조심하고 기독교인 다음에는 일반 사람이라고 이래서 제가 아니 기독교인 인구가 몇 명인데 그걸 다 어썸하다. 죽이면 어떡해요 이랬는데 아주머니가 여튼 조심하래. 근데 그 제 옆에 있는 아줌마가 이제 때마침 돌아오더니 저보고 말하지 말래요. 저 아줌마하고.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한 거지 이제 그쯤 되니까 저 아주머니 혹시 어느 당이냐.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전혀 몰랐으니까. 수당 아니에요, 아니야. 포도당, 근데 포도당. 자유통일당? 그 정강훈네 그렇죠. 거기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놀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줌마 진짜 진심으로 그 당에서 나온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아줌마가 얼마나 확고하냐면은 저한테 갑자기 쉬는 시간에 또 아가씨 우리 교회 400억 안 받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알바끼한 거야. 그래서 러브제이 교회? 네. 그 내가 저 뉴스 봤는데 찐이네, 그 이랬더니 뉴스에서 조작한 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끝나고 나서도 그 투표함 거기에 이제 각 당에서 한 명씩 사인을 하거든요. 이상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인하고 아줌마가 사진 막 미친 듯이 찍는 거. 이상 있음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물론 그 목사도 문제지만 정강훈도 문제지만 이걸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강훈이 이대로 계속 나가는구나 싶으니까 좀 그렇죠. 소름이 돋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진짜 브레인워시 당한 건지 몰라도 이 아주머니는 그게 진심으로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이 아주머니가 좀 측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집에 가는 순간은 진짜. 그러면서 와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그렇지. 그거 좀 뉴스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뉴스 나온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나 되게 재밌는 게 그 통이 있잖아요. 선거통. 그 투표통을 그 개표하는 데까지 갖다 주면은 2만 원인가 더 줘요. 오. 같이 가면은. 근데 나는 이제 너무 늦고 이러니까 남편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거만 끝나고 바로 갔는데 내가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한테 분명 뭔가 재밌는 일 생길 것 같다고 아쉽다고 직감적으로. 이랬단 말이야. 근데 다음날 기사 떴는데 그 50대 여성이 거기서 난동 부렸다. 개표소에서 부정투표라고 난동을 부렸다. 이런 기사가 뜬 거야. 그래서 내가 100% 그 아줌마라고. 2만 원 더 받고 난동도 피우고. 2만 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갔으니까 주긴 좋겠지. 또 안 주면 문제가 현금으로 되니까. 바로 줘요. 그냥 그 그냥 끝나자마자. 먹고 떨어져라.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 정도면은 내가 전에도 몇 번 말했잖아. 그 아가동산 말고 내가 그 딴 거 만들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네. 뭐 하나 말타동산? 되면은 어른동상? 어른동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지금도 그렇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몇 명 안 돼서 그렇지. 후원 부탁드립니다. 제 계좌는요?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지금 오늘 이 뉴스에 나오는 이 교인들이 뭐 그 수준으로 약간 지금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의도가 되게 좋은 의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너무 난리가 났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사실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예를 드는 건 진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뭐 그냥 통치를 받았잖아요. 일제에. 근데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냥 창씨개명하고 그냥 일본어 하고 뭐 이런 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서 독립군들은 뭐 이렇게 갑자기 막 그걸 하잖아요. 뭐 암살도 하고 이토 히로부미도 암살도 하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테러, 폭탄 테러도.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숭고한 이 독립운동을 했다.
이토 히로부민 나쁜 놈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권총을 쏴서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이 테러죠, 테러. 네, 그 일본에서는 테러범으로 그치.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테러범이고 살인자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되게 좋은 결정을 하고 그런 무력을 쓸 수밖에 없는 방법이 무력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적절하다고 보진 않아요. 완전히 적절하다고 보진 않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교단에서 나오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교인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저기 방금 그 투표함하는 그 아줌마처럼 교인이 말을 안 돼. 아니야. 백석교단은 너무 훌륭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고 있는 게 맞고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단을 따라가는 게 맞아라는 교인들이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용역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그게 어찌됐든 간에 교인들의 다수의 뜻이 그렇다면 공동회의가 그게 투표를 올려가지고 투표를 결정하자. 근데 민주적으로.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공동회의를 열지 말고 그냥 바꿔버리던지 그치. 명분을 만들고 싶었었나. 근데 전 그냥 궁금한 건데 여기서 저는 지금 다니는 교회가 침례교거든요. 교단이 중요한가요? 솔직히 요즘은 크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저는 원래 계속 장로교 다니다가 이번에 침례교도 넘어온 건데 그 침례 형식이 다르다 정도만 느끼고 사실 뭐 예배 형식이나 같은 성경을 보고 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 그냥 근소한 차이라고 해봤자 그랬는데 침례교는 좀 다르죠. 침례교 사도신경 안 하잖아요. 예, 뭐 진짜? 사도신경 안 하고 목욕탕에 빠져가지고 그건 하죠. 그거 받고 침례 받고. 근데 사도신경을 안 해서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때 우리 기상청에서 했었던 내용인데 침례교는 개인의 이 고백과 개인의 이 신앙을 더 맞아, 중요시하기 맞아. 때문에 네. 사도신경이라는 이 공동의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 사도신경 뭐였는지 찾아봤어요. 미안해 그렇죠? 세상에. 아니 안 한 지가 한참 돼서 그런가 까먹으실 수도 보다. 있을 것 같아요. 맞네, 근데 침례교는 맞네. 어쨌든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물론 그런 것 같아요.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색깔과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방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이 개개인이 목사, 전도사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치. 물론 교단의 방향성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성공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오히려 그 교단 안에서 잘 활약을 할 수 없는 건 뭐 있겠지만 뭐 교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성향인지가 중요하죠. 왜냐면 결국 담임 목사님이 자기 성향대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게 분명하니까. 나도 미고님 의견에 동의. 네. 네? 왜요? 동의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네요. 오랜만에 동의하셔서 그런 거. 이런 말을 진짜 간만에 말하니까 되게 어휘력 상실이 많이 됐네요. 어휘력이 진짜. 네.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책 저요? 읽는 척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인스타 스토리용이에요? 아 그건 아니고 그 읽다가 중독 포기한 게 많아요. 중독자. 그럼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요. 오늘도 교계와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교회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Rest in peace. 네. 오늘 좀 짧게 하게 됐는데 또 첫 방송 시험 파일럿 방송이죠. 이 다음 주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네. 뭐 그래도 시즌 4를 시작하는 이 오픈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새 코너는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더 이렇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보완할게요. 네,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네.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뉴스앤조이 첫 방송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기존의 미신론보다 짧고 굵어가지고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기사량이나 내용에 따라 분량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다음 달에도 이 코너가 살아있을 수 있으냐 없으냐 그거겠죠.
또 오랜만에 방송 잘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요즘 전청조 얘기 너무 재밌게 보다가 이 기사 보니까 되게 심심하게 그지없네요. 심심해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난 전청조 라면이 너무 스캠 같아가지고 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딱 느껴지면 음식으로 치면은 음. 아폴로 같은 거 있잖아. 아. 불량식품 이런.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사이즈가 나오잖아. 아 그냥 아무튼 서로 미친 이용한 사람들끼리 거죠. 만나가지고 저 자세히는 몰라요. 제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둘 다 제정신 아니다. 아 근데 병풍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병풍 효과요? 병풍 효과라고 네. 진짜 내가 갑자기 미국님한테 나타나서 저 파라다이스 혼외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데 그 뒤에 경호원들 붙이고 선물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은 믿게 되네? 그런 거 있대요. 병풍 효과 그런 게 있대요. 근데 뭐 아.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또 다시 잘라, 방송이 잘라. 시작이 돼야 돼서 예. 뭐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거에 비해서 너무 심심했다. 심심했어요. 네. 아, 뭐 사실 저희가 방송을 쉬는 사이에 그 교계에 재밌는 일들이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뭐야? 교단 총회고. 네, 총회도 하고. 아 근데 총회에서 좀 아 맞다 그것도 있었구나. 네. 왜 그걸 안 하셨네 그러니까. 네, 뭐 아끼었나 보다. 예, 그리고 첫 방송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뉴스,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뉴스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하는 방송 특성상 새로운 것들을 못할 수도 있어서 좀 지난 것들도 좋은 거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거가 있으면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so strong.